오돌토돌한 요철이 생기면 가장 큰 문제는 얼굴이 전체가 칙칙해 보인다는 거예요. 표정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요철을 없애려고 알갱이가 들어간 제품을 쓰고 각질 제거하려고 패드도 써보고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요철이 오히려 더 생겨요. 집에서 아주 쉽게 피부 요철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 없이 10년 동안 좁쌀 수부지 피부로 살아온 제가 하고 있는 집에서 피부 요철을 없애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따라해도 솔직히 수백만 원 버는 거예요. 피부 요철을 없애고 깐달걀 피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꼭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왜 요철이 늘어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과도한 각질 제거로 인한 피부 장벽의 손상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철이 있다? 각질 제거를 하자. 각질 제거부터 하라는 콘텐츠가 많잖아요. 근데 장벽이 깨진 피부는 그걸 하면 요철이 더 생깁니다. 이 각질 제거를 주기나 횟수의 조절 없이 매일 하거나 여러 종류의 각질 제거가 겹치거나 레티놀과 같은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들과 함께 쓰곤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그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건조해지고 내 피부에선 이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분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각질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매끈해지는 건 일시적인 효과고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요철이 생기거나 오돌토돌 거친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각질이 안 벗겨져서 요철이 생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벗겨서 요철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잠깐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안 후에 당기시는 분들 있죠. 또 겨울이 온 것도 아닌데 볼이 좀 뻣뻣한 느낌이 들 때 이게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에요. 저는 좀 턱 주변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만 건조함을 넘어서 진짜 거칠고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스킨케어를 한 지 한두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금방 건조해지거나 아무리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줘도 겉만 촉촉하고 속은 여전히 건조한 분들, 원래 잘만 쓰던 토너와 크림인데 갑자기 따갑게 느껴지거나 뭘 발라도 다음날 얼굴이 붉어지고 따가움이 느껴지는 분. 저 원래 아침마다 비타민C 세럼을 바르는데 요즘은 그게 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꼈죠. 아, 나 피부 장벽이 무너졌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따갑다면 즉시 그 제품 사용을 중단해 주시고요. 또 이거 많이들 겪을 거예요. 속은 당기는데 겉에 기름만 번지르르 하는 겁니다. 이게 장벽이 약해지니까 피부가 수분이 날아가서 건조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 피부에서는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속은 건조한데 겉은 번지르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거고 수부지 피부가 되는 겁니다. 난 지성인데? 난 건성인데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피부 장벽이 무너진 수부지일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자잘자잘한 뾰루지와 요철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노폐물이나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들이 잘 들어오고 평소라면 자극받지 않았을 것들, 아까 말했듯이 잘 써왔던 스킨케어 제품들, 순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자극을 받게 돼요. 자극을 잘 받으니까 염증들이 살짝씩 올라오게 되고 그게 바로 뾰루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자면요. 속은 건조한데 겉은 번지르르하고 아무리 스킨케어를 해도 금방 건조해지고 오히려 따갑고 오돌토돌한 요철에 피부가 예민하고 거친 상태. 그게 바로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의 요점은 이거예요. 요철을 없애고 싶으면 각질 제거가 먼저가 아니라 피부 장벽부터 새로 쌓아야 한다. 이걸 모르고 각질 제거만 하면요, 계속 요철은 제자리예요. 이제부턴 제가 알려드리는 이 회복 루틴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 쓰고 계시는 모든 각질 제거 멈추세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피부 장벽 회복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피부의 pH 농도는 약산성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자극받은 피부에 약알칼리성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될 수 있어요. 순한 약산성, 그 중에서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젤 성분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산성 클렌징 폼은 요즘 제가 이걸 써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하고 세안을 마치고 났을 때 촉촉해요. 지금 피부 장벽이 무너져 계신 분들은 세안을 하고 나서 좀 따갑거나 건조하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미끈거리는 느낌이 나요. 전 아무리 약산성 세안제들 여러 개 써도 미끌거리는 느낌까지는 없는데 얘는 여전히 미끌거리는 느낌이 남을 정도로 촉촉하게 마무리됩니다. 코로나 시기 때 모낭염이 한번 왔었어요. 모낭염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조금만 스쳐도 터져서 모낭염이 옆으로 많이 번지거든요. 그리고
좀 따갑고 가렵고 손에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순하고 부드러운 세정제를 찾아야 됐는데 제가 이걸 써보게 됐었어요. 솔직히 냄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제가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저는 약산성 바디워시부터 약산성 샴푸까지 전부 써봤거든요. 근데 약산성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애들은 약산성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약산성 제품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제품을 처음에 쓰시면 거품이 잘 안 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물을 적당히 묻혀주시고 일반 클렌징 제품보다 훨씬 살살 문질러 비벼주셔야지 거품이 풍성하게 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은 오돌토돌한 요철, 좁쌀, 블랙헤드뿐만 아니라 잔뾰루지들이 종종 나실 거예요. 피부 장벽이 깨져 있으면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을 과하게 만듭니다. 피부를 진정시켜줘야 각질이 덜 두꺼워지게 돼요. 원심, 병풀 추출물 토너를 사용해 줄 거예요. 또 이 원심 병풀 추출물은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용량도 큰데 가격은 싸서 스킨팩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좁쌀여드로 한창 고생하던 시기에 얘를 스킨팩을 하고 잤었는데 다음날 바로 좁쌀이 가라앉는 걸 눈으로 확인했고요. 집에 친구들이 오면 꼭 이걸로 스킨팩을 해줍니다. 저희 집에서 이 스킨팩을 하고 간 사람들은 다 토너를 살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토너를 시르코토 2분의 1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에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중에 2분의 1 화장솜이 팔긴 하지만 단순히 그냥 얇기만 한 애들이 많아요. 금방 다 흘러내리고 많이 머금지를 못하니까 금방 말라요. 다시 덧바르거나 오래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얇으면서도 도톰하니까 토너를 많이 머금어서 내 피부에 촉촉하게 오래 얹을 수 있고요. 많이 머금는다고 해서 얘만 꼭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피부에 다 흡수가 될 수 있게 머금은 토너를 다 내뱉어서 스킨팩 하시려면 이 시르코토 2분의 1 화장솜이 딱이에요. 저희 피부가 건조할수록 각질이 잘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물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 끝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내 피부가 촉촉해야지 각질이 잘 불어나고 잘 탈락이 됩니다. 속건조 해결뿐만 아니라 내 피부 각질을 잘 탈락시키기 위해서 또 피부 장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성분은 필수입니다. 먼저 하이드라비오 토너입니다. 진짜 가볍고 촉촉해요. 겉에 각질이 지금 많이 쌓여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속건조를 채우는 거 중요하지만 겉에 바르는 제형 자체가 두껍거나 답답함을 느끼게 되면 괜히 각질이 더 생기는 것 같고 모공 더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거부감이 큰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얇고 가볍게 발리면서도 속건조는 확실히 해결해줘요. 수분 장벽 토너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단순히 촉촉한 토너가 아니라 피부 장벽을 복구시키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입니다.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토너죠. 이게 사용하실 때 거품이 날 수 있어요. 원래 이 제품이 그런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번만 바르지 않고 2회에서 최대 3회까지도 레이어링해서 써주고 있어요. 다음은 디오디너리의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진짜 히알루론산 세럼도 제가 여러 가지 써봤지만 그중에 제일 촉촉하다고 느낀 건 이 세럼이에요. 특히나 지금같이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딱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형감이 무거운 편이에요. 근데 대신 그만큼 속건조부터 겉에 있는 건조함까지 싹 잡아줘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제형감만 무겁다일 뿐이지 겉에 발랐을 때 답답하거나 불편감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속건조랑 겉건조를 둘 다 확실하게 해결해주니까 계속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전 여름에도 가끔씩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 느껴질 때 얘를 종종 쓰곤 합니다. 가을, 겨울에는 무조건 이 제품을 쓰고요. 수분 세럼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복 루틴에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요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저희 피부 장벽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벽돌은 각질 세포고요.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시멘트는 각질 세포 사이를 붙여주고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지질층입니다. 각질 제거를 과하게 하게 되면 겉에 있는 각질 세포, 즉 벽돌이 무너지게 되면서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시멘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지질층도 손상됩니다. 그럼 결국 건조해지고 내 피부는 기름과 각질을 과하게 생성하게 됩니다.
이 피부 장벽 회복 루틴의 핵심은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간 크림을 써주는 겁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리얼베리아 제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피부 장벽 크림을 추천하는 다른 영상들에서 이거는 왜 추천을 안 하실까? 정말 궁금해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지성이었어요. 닥터지 수분크림 아시죠? 그때는 모든 수분크림이 가볍고 그런 걸 썼어요. 근데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걸 썼을 때 한두 시간만 지나면 바로 건조해지고 겉은 촉촉한데 속 건조는 그대로고 좁쌀여드름 계속 더 나고 그렇다고 좀 꾸덕한 영양크림 같은 걸 쓰자고 하니 너무 얼굴이 답답하고 괜히 뾰루지가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던 찰나에 좁쌀여드름에 체콜지 크림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얘를 사서 썼는데 이게 웬걸? 겉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속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쓰고 실제로 좁쌀여드름도 많이 없어졌어요.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는 아무리 다른 피부 장벽 크림, 재생 크림 물론 좋은 거 많죠. 저도 여러 가지를 쓰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를 쓰다가도 다시 얘로 돌아오게 돼요. 얘를 다시 쓰잖아요? 그럼 딱 마음이 편해져요.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여행 갔을 때도 물론 좋죠.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즐기고 보고 근데 딱 집에 들어오면 야 역시 집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딱 얘가 그런 템이에요. 얘는 그냥 늘 쟁여놔요. 제가 여러 제품들을 테스트하다가 뾰루지가 올라오면 바로 이 제품으로 안정시켜주면서 피부 장벽을 복구해주는 저한테 고향템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부 장벽 크림 고민이시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 사실만 기억해도 진짜 절반은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보습크림 잘 바르는데도 여전히 까칠까칠해요.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회복 루틴이 끝나고 난 뒤 요철을 빠르게 없앨 수 있는 치트키 같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 제거 아까 절대 하지 말라면서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회복 루틴을 하면 피부 장벽은 좋아지지만 이미 이전에 붙어있던 두껍고 덩어리진 각질들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오돌토돌한 요철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각질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각질 제거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대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거친 스크럽, 패드, 또 자극적인 성분의 앰플들 브러쉬 이런 문지르는 물리적 자극은 장벽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리적 각질 제거는 멈추고 아하나 바하, 파하, 그리고 라하 같은 화학적 성분들로 안전하게 각질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벽은 지키면서도 쌓여있던 묵은 각질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하, 바하, 파하, 라하 정말 많죠. 이 4개 헷갈리셨던 분들 오늘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아하는요 물에 녹는 성분이에요. 피부 겉면에 있는 각질들을 정리하기에 좋아요. 건성인 분들, 얼굴 자체가 좀 칙칙해 보이는 분들, 하얗게 일어나는 장 각질들 있죠. 또 큰 요철, 좁쌀까지는 아닌데 피부 겉면에 짜잘짜잘하게 올라온 요철들 결이나 톤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대신 너무 자주 쓰거나 시작부터 농도가 너무 높은 걸 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써주세요. 다음은 바하인데요. 바하는 아하와 반대로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모공 속까지 들어가서 쌓여있는 피지들, 블랙헤드를 녹이기에 좋아요. 지성이거나 블랙헤드랑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 또 잔트러블, 좁쌀여드름이 많은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이 성분도 많이 쓰게 되면 피부 건조를 유발하거나 따가움을 느낄 수 있어서요. 주의해서 써주셔야 돼요. 다음은 파하입니다. 아하랑 비슷한데요. 분자의 크기 자체가 아하보다는 커서 내 피부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아하보다 자극이 훨씬 적어요. 민감한데 건성에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아하 대신 파하를 쓰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하는요. 바하와 비슷합니다. 바하에서 파생된 저자극 버전의 바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하 역시 바하와 마찬가지로 지용성이라 모공 속까지 들어가면서도 저자극으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모공이랑 요철이 많이 고민이 되는데 피부가 민감한 상태다 하시면 라하를 써주시면 됩니다. 각질 제거는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회복 루틴을 하고 난 뒤에 회복 루틴과 함께 써주시면 되는데요. 주 1회에서 2회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빨리 피부 좋아지고 싶죠? 그러면 지금 추천해드리는 제품 쓰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각질 제거는 다른 각질 제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주면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품이에요. 사실은 얘를 얘기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극찬을 하니까 약간 광고처럼 보일까봐 저도 되게 광고에 민감하고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광고같이 느껴지면 바로 그 제품을 안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좋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의 고충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다시 한번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오돌토돌한 좁쌀 그리고 거칠거칠한 피부, 또 모공성 블랙헤드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딱인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시겠죠? 아니 바하면 조금 성분이 세다 보니까 지금처럼 피부 장벽이 무너진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또 회복 루틴이 끝나고 나서 각질 제거를 하라고 했는데 얘는 회복 루틴이랑 같이 해도 된다니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 얘는 각질과 진정을 함께 해주는 제품이에요. 여기엔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 붉은기, 그리고 모낭염, 좁쌀 여드름까지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 모낭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얼굴, 코 밑으로 여기 전체가 붉은 화농성 여드름에 모낭염, 좁쌀 여드름 전부 다 뒤집혔었고요. 모공도 진짜 넓어지고 블랙헤드도 정말 많았어요. 그때 막 여러 영상들 찾아보면서 스킨케어 이것저것도 해보고 심지어 병원까지 가서 약도 먹고 레이저 시술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장 도움을 받은 친구 중 하나가 얘예요. 모낭염이 있는 상태면 건들지조차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각질 제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매일매일 써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친구를 매일매일 써주면서 피부가 하루가 다르게 진정이 되는 게 보이고 또 보들보들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얘를 쓰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이걸 쓰자마자 바로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게 느껴져요. 저는 요즘에도 계속해서 좁쌀 여드름, 작은 뾰루지들 났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피부가 그렇게 안 좋았는지. 저를 매주 보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안 좋을 때마다 이 제품을 쓰거든요. 전 각질 제거뿐만 아니라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이 제품을 꼭 씁니다. 얘를 쓰면 다음날 바로 진정이 되니까 촬영 가기 전날에도 이 제품으로 피부를 케어를 하고 티트리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티트리 제품들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 함량이 낮은 제품을 쓰셨던 분들은 티트리 향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쓰고 나면 그 향이 향기롭게 느껴질 정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왜 이거를 다들 집에 안 쟁여놓고 있을까? 왜 다른 유튜버분들이 요즘에 이거를 왜 안 소개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얼굴에 쓰기만 하면 좀 아까우니까 얘를 막 제 몸에도 막 뿌리거든요. 공홈에서조차도 얘를 얼굴에도 쓰고 몸에도 쓰고 심지어 두피에까지 쓸 수 있다고 해놨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써도 되는 안전한 제품.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요철이 생기는 이유는 과도한 각질 제거로 인한 피부 장벽 손상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유분과 각질이 과하게 생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철을 없애는 핵심은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약산성 클렌징 젤로 아주 순하고 부드럽게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요. 다음은 세수팩으로 안전하게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원심 병풀 토너로 잔뾰루지, 좁쌀 여드름을 진정시켜주고요. 이어서 하이드라 비오 토너와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새콜지 크림, 이 리얼 베리어 크림으로 내 피부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각질 제거는요, 전부 다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안 해서도 안 됩니다. 주기, 강도, 종류를 내 피부 장벽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각질은 걷어내고 건강한 각질만 남겨서 피부 장벽은 지켜내야 됩니다. 이걸 해주셔야지 남아있는 오돌토돌한 아주 작은 요철까지도 없애서 깐달걀 같은 매끈한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